네, 개인 매수세의 미국 증시보다는 굳건했던 하루였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종가 보시면 코스피는 1.1% 내리면서 2,620선의 장을 마감했고요. 4거래일 연속 상승 보여준 코스닥 853.29포인트로 0.96%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일중 하루 모습 보시면요. 변동이 컸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모두 다 파란불로 시작을 했지만 코스닥 개인의 매수 그리고 의외로 성장주들의 힘이 받쳐지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그 배경에는 엔터라던가 게임이라던가 그동안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업종으로의 순환매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상엽 이사는 그만큼 시장에서 다음 타자를 노리려는 투자자들이 많다. 시장은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화학업종 2.97% 강세,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주 쪽에서의 상승 보여줬고요. 2.1% 업종지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장의 가장 큰 화제가 됐던 CPI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하면서 예상했던 2.9%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에너지를 뺀 식료품 물가를 뺀 근원 CPI 역시도 예상했던 3.7% 상승보다 조금 더 높은 3.9%의 수치를 발표했죠.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다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CPI 물가가 나오면서 시장 급격하게 위축이 됐고요. 그 배경에는 에너지, 중고차, 의류 등 상품 물가의 경우에는 하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거비가 많이 오르면서 물가가 도통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보고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당연히 다가오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없구나, 제로구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은 그에 반응을 하면서 4.3%대까지 올랐습니다. 또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도 14%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마침 또 시장에서 많은 대형주들이 또 기술주들이 올라온 상황에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 S&P 모두 다 1% 넘는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반영할까요? 증권사별 전망 한번 볼게요.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이미 예측된 시그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그로 인해 극소수 대형 성장주들의 단기 조정은 가능하지만 성장 기대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의 하락세도 제한될 것이다. 그 기간을 우리는 장기 성장주나 단기 금융주 중심의 경기 민감주로 포트 조정을 하면서 버텨보자라는 전략을 세웠고요. 메리츠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모두 다 금리 인하 시기를 3월이 아닌 6월 혹은 7월 하반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고무적인 건 유진투자증권의 뷰인데요. 1월 CPI 발표로 금리 인하 시점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은 지금 판단하긴 시기상조다. 다가오는 2월, 3월의 물가를 봐야 되는데 그때마저도 고물가가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는 6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사별의 전망까지 봤는데요. 매니저님,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굳건하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네.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혹은 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시장이 덜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은 성장주들, 좀 개인 투자자들의 중소형주 매수로 인해서 살짝 숨겨진 걸까요? 저도 일단 어제 CPI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와서 좀 의아해했는데 좀 조목조목 따지고 보니까는 주택 가격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거 외적으로서는 나머지 크게 오른 건 없었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영하는데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주택 가격은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덜 반영되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미국의 CPI가 좀 다소 높게 나왔지만 생각해봐서 따지고 보면은 지난달하고 똑같거든요. 지난달하고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내에서 지금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이미 한번 3월 달로 기대하고 있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3월 달에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걸로 인해서 시장이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거를 이미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섹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들이라든지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반등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종목들을 변경하거나 잘라서 버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자리는 좀 홀딩하는 윤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한번 정부 정책에서 밸류업 기업에 대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요소들이 물가 상승 요인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앞으로에 대한 시장을 상방으로 좀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플레이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과 반도체 AI 관련주 홀딩 유지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들 흐름도 괜찮았고요.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높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한번 볼게요. 가온칩스 전거래일에도 크게 올랐던 종목인데요. 사실 오전장엔 살짝 파란불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이내에 상승으로 전환됐고 오히려 오늘 5% 넘는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가온칩스뿐 아니라 코스닥의 시총 상위권에 있는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좋았고요. CXL 테마주들도 강했죠. 네오셈 30% 가까운 급등, 솔브렌홀딩스는 17% 넘는 강세, HPSP도 3% 오름세로 전일에 이어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상현 기자님. 네. 사실 반도체가 오늘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장이었습니다. 어제 네.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악재가 나왔고. 네. 근데 반나절 만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주를 끌어올렸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제 확정된 수급이 나와서 살펴보니까 오늘 기관 순매수 코스닥에서 기관 순매수 1위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고요. 또 외국인 순매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외국인도 순매수 상위 6위에 올려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수급이 되면 갑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분기별 흑자 전환이 나와 그러면은 이렇게 수급이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 ARM이 급등했다가 또 한 10% 이제 하락했지만 ARM은 좀 특수성이 있죠. 이제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급등도 나올 수 있고 급락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참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뭐 분기별 흑자 소식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CXL 관련된 종목분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오셈이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갈 정도면 뭐 다른 종목군들도 정말 강했는데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번 달에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뭐 발표한다고 했는데 정말 꼭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뉴스가 나왔죠. 현지 시간으로 3월 26일 날 삼성전자가 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이제 주요 학회가 있는데 그게 뭐 mem콘 2024인데 여기에서 또 HBM이랑 또 CXL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하는 학회가 있는 거죠. 3월 말에. 그러니까 그래 주식이라는 게 좀 미리 앞서서 움직이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2월도 기대감이 있고 3월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랑 AMD는 플러스야. 그래, 계속해서 가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좀 미국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종목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도 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현 비사님도 앞서 김웅태 매니저처럼 시장에 무언가 좀 거시적인 변화 혹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반도체주를 매도하지 말자, 좀 끌고 가보자라는 입장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를 하는데 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월 중에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그게 나온다고 하면 그동안에 또 많이 오른다고 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수익 실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또 많은 투자자들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일단 수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요. 메이저들의 수급 좀 잘 체크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수익 극대화 전략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장의 위기를 잘 넘긴 반도체주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섣불리 포트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벤트는 주의하자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더불어 오늘 코리아 FT 강했어요. 하이브리드라는 테마가 생겨버렸는데요. 15% 넘는 급등 속에 5,7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왜 시장에서 갑자기 하이브리드카 관련해서 뉴스가 떠오르는 걸까요? 2023년에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을 보면요. 국내에서 39만 대, 미국에서는 147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 39만 대란 수치도요. 전년 동기 대비 41%나 증가한 거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전기차에 몰두했을 때 하이브리드 카도 역시나 53%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 차가 나온다고 하네요. 현대차에서는 2023년 작년에 전체 판매에서의 하이브리드 차 비중이 9.3%였는데요. 올해 이를 16%, 2030년까지 16%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했고요. 포드 역시도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코리아 FT가 관련주로 떠올랐습니다. 매니저님,
계속 네. 자동차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언제 오를까 계속 거기에 몰두해 있었거든요. 만약에 업황 턴어라운드 시간이 좀 걸린다면 이런 새로운 키워드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까요? 네,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워낙에 또 전기차에 대한 실적이 부진되면서 전기차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발빠르게 역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지금 좀 대세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기아에서도 하이브리드 관련된 전략을 좀 제시했던 것만큼 기아 차들도 역대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윗꼬리가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관련된 업종을 자동차 부품주로 좀 고려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요. 제가 SJM 홀딩스라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PBR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모멘텀도 부각되고 있고요. PBR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0.3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저 PBR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JSM 홀딩스 일단 JSM의 지주회사이긴 하지만은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들을 납품하고 있는 업종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소식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막 상승 출발하고부터 급등하지만은 지금 자리가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전고점에 있는 물량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뚫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본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큰 파동으로서 전고점을 불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한 이 JSM 홀딩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물론 오늘 이야기했던 코리아 FT도 좋지만 대안주, 다른 관심주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상엽 이사님도 하이브리드 차 이 테마에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시장에서 뽑았던 대표적인 종목은 코리아 FT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코리아 FT가 대장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기간을 좀 넓게 해서 보시면은 6,000원 넘어가는 가격권에서는 2017년의 고점 부근이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부딪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식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 부품주 쪽에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쪽이랑 좀 관련되는 부품업체만 2개 정도 있죠. 한국단자도 있고 세종공업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상대적으로 한 4~5% 정도 상승하면서 좀 특징적이었고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세 종 함께 보시면 좋겠고 대장주는 그렇고 대신에 최근에 좀 단기 급등한 게 있어서 좀 이렇게 뭐 조정식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FT, 한국단자, 세종공업 선택했고요. 두 분 모두 다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라는 키워드 주목할 만하다라고 오늘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로봇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죠.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7.53% 상승한 82,8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링크 제네시스는 19%에 가까운 급등, RS 오토메이션과 해성 TPC도 모두 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주들이 열일했다. 로봇,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단에서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상엽 이사님, 네. 로봇 관련주 사실 뭐 금리 인하가 좀 물 건너가면은 타격받을 게 이러한 고퍼 종목 혹은 신성장 동력 종목인데요. 오늘 그를 이겨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는 걸까요? 네, 참 그렇습니다. 최근에 에브리봇이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정말 한 5배 정도 상승했죠. 그런 종목이 로봇 섹터에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해성 TPC가 11월부터 지금 3개월째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로봇 섹터라는 거죠. 그리고 로봇은 뭐 제조도 그렇고요. 이제 물류 로봇도 그렇고 뭐 의료 로봇도 있는 굉장히 그 안에서도 여러 부분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삼성뿐만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언제나 M&A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뭐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제 장비사에 이제 무인화 기능을 요구를 했죠. 뭐 이 부분 관련돼서 RS 오토메이션 등 있지만 이쪽 관련돼서도 물류 로봇은 계속해서 중요하겠구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로봇주 중에서도 뭐 저평가된 기업도 좀 부각받고 있을 정도로 로봇주가 삼익 THK가 그렇죠. 오늘 윗꼬리 길게 달았지만 그래서 로봇 섹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오늘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무엇일지 알아봐야겠죠. 내일을 준비하는 넥스 정현돌파 두 분의 시초가 공략주를 보겠습니다. 먼저 김웅태 매니저님, 네. 제가 슬쩍 봤는데 로봇 안에서 하나를 고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 오늘 시장의 로봇주가 굳건했다라고 했는데 그 배경으로 선택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발 이슈로 인해서 로봇주들이 대거 급등했다가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을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후발주로서 두산 로보틱스가 2차 파동을 일으키는 시작점이라고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면은 후발주로서 따라가는 로봇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협동 로봇의 대표적인 주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뉴로메카는 현재적으로 이제 협동 로봇, 음식을 만드는 로봇들도 지금 시제가 밖에 쪽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로봇 성장성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추후도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또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향후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막 41,050원 21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시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고점 부근은 5만 원을 한번 터치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다시 2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고점 부근인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일단락 전보 잡아보시고요. 45,000원이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5만 원 이상까지도 2차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 라인은 21선 깨지는 바닥 부분인 36,000원까지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을 보니 다음 타자를 또 찾아야겠다. 뉴로메카를 시초가 공략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상현 비사의 넥스 정현돌파 내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경 하이테크를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시장에서 실적되고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좀 찾고 있어서 수급되는 종목을 찾아봤는데 세경 하이테크 시가총액이 한 2,800억 원, 3,000억 원이 안 되고 실적과 수급이 모두 되고 있는데 그 폴더블 스마트폰형 이제 광학 필름 이제 제조 있죠. 1위 업체인데 그 작년 영업이익률이 5년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올해는 이제 가전제품 등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북미 고객사의 이제 OLED 태블릿 출시 기대감인데 거기에 또 필름 납품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수치로 잡힐 수 있을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또 이제 2차 전지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팩 신소재 패드 테스트 진행 중인데 가시화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5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3,000억 원이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관 수급이 지금 3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 거래량이 200만 주였는데 20만 주 샀어요. 그러니까 10%를 기관이 매수한 건데 3일 전에는 2월 8일 날 거래량이 140만 주인데 기관이 23만 주 샀거든요. 거의 한 7, 8%를 산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최근에 정말 꾸준히 많이 담아가고 있구나. 이 점에도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는 9,400원, 손절가는 6,99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의 시초가 공략주 살펴봤고요. 김웅태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은 언제 있을까요? 네,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부터 저녁 8시에 또 스치면 상한가 방송 출연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 40분에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 9시 40분에 너튜브에서 김웅태 검색하시면은요. 방송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오늘 로봇주들에 대한 후발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한번 도드라지게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